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겨울철 한기가 지속되면 건강에도 당연히 무리가 갑니다. 특히 두통을 자주 호소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통계로도 성인 10명 중 9명이 심한 두통을 경험한다고 하죠. 증상도 제각각입니다. 약하게 오다 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머리 전체가 아프거나 한쪽만 아픈 편두통도 있고요. 또 두근거림과 메스꺼움을 동반한 두통도 있고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참기 어려운 두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통은 소화불량만큼이나 흔해서 대개는 그냥 넘어가기 십상인데요. 그런데 그냥 넘길 두통이 있고 그렇지 말아야 할 두통이 있다고 하죠. 오늘 라디오 상담실은 이 두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매달 첫째 주 찾아오는 한의학 이야기, 김경옥의 한방으로 건강하게, 동신대학교 김경옥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두통과 관련해 궁금하신 분, 그 외 한의학으로 보는 건강관리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옥 교수님과 함께 두통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먼저 이 두통은 질환일까요? 증상일까요? 증상입니다. 이렇게 두통처럼 질환인지 증상인지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은데 감기도 그렇고요. 어지럼도 그렇고요. 이렇게 질병 같은데 증상명인 것들이 있는데 질병이라고 하면 뚜렷한 원인이 있고 우리 몸이 생리학적이거나 또는 해부학적 물리적인 이유로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경우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통은 그런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두통은 증상으로 봐야 합니다. 두통은 증상이군요. 네네. 그런데 두통을 뭔가 겪은 사람보다 안 겪어본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두통이 왜 이렇게 흔한 걸까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우리 몸이 불편하면 이제 그 불편함을 밖으로 호소하는 방법들이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랑 심하게 싸우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대신 내 몸은 열을 내줍니다. 내 몸에서 열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언가 바이러스랑 내 몸이 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처럼 내 몸 어딘가에는 약간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내가 지금 그걸 이겨내려고 힘쓰고 있는데 너도 좀 도와줘라는 표현이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뇌랑 머리의 구조도 복잡하고 원인 질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 같은 두통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두통이 각각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90% 정도가 1년에 한 번쯤은 두통을 앓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두통의 원인을 뭐라고 보나요? 일단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가야 될 게 가지 못해서 막혀가지고 아픈 것을 불통즉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영양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픈 것을 불량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통 중에 어떤 거는 아주 콕콕 쑤시고 진짜 못 견디게 아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불통즉통, 가야 될 게 가지 못해서 생기는 거고요. 은은하게 아프거나 머리를 싸맨 것처럼 아프거나 하는 이런 경우는 영양분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생겨난 건데 이렇게 영양분이 충분히 가지 않는 경우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주로 담음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불통즉통해갖고 이렇게 막
막힌 듯이 아프게 만들어지는 거는 감기 같은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정서적인 이유로 생기니까 한의학에서도 양방처럼 모든 원인으로 다 보고 있다고 아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두통은 어떤 걸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해가지고 한 번쯤은 머리 아파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는 식사를 했는데 좀 그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묵지근하고 한 듯이 아팠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담골 두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을 풍한 두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난 것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똑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통은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인데 젊은 사람일수록 긴장성 두통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청소년일수록 의외로 소화기 장애들이 많아지면서 담골 두통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하,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두통의 종류가 다른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날이 조금 따뜻해지긴 했지만 겨울에 두통 환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온과 두통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머리가 띵해지면서 네.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울에는 혈관이 많이 수축되어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멍한 듯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따뜻한 곳에 갔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갑자기 찡 하는 듯이 통증이 있다가 풀려나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주로 겨울에는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있는 경우에 생기는 두통이랑 그리고 감기로 인한 두통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도 스트레스성 두통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두통은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아프라고 습관적으로 표현하시듯이 실질적으로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그 육체적인 부분이랑 정신적인 부분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육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부분이 근육을 긴장시키고 수축시켜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통이 저녁 오후 한 4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체적으로 뒷골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전체를 이제 뭐가 싸맨 것처럼 아픈 그런 통증 양상, 이걸 우리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긴장성 두통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 화가 속에서 많이 생겨나가지고 이 화가 치받쳐 오르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이렇게 화가 치받쳐 오르면서 생겨난 경우는 뇌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많이 위험하죠. 요즘에는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훨씬 많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혈압을 있는지 몰랐던 분들에게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출혈도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과 뇌출혈로 인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물론이고요. 또 수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두통이 오기도 하는데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우리 어른들이 치아가 같이 일어나면 너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죠. 네. 또 하나는 잠 잘 자는 사람 보고 와, 너 진짜 복 받았다. 어떻게 잠을 그렇게 잘 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수면은 다음날 우리 몸을 리셋시켜주는데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늘 스트레스 받은 상태처럼 붕 떠 있게 되고 스트레스 상태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스트레스 상황처럼 잠을 못 자게 하는 현상이 생겨나니까 수면도 역시 수면 불량도 두통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정말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가 좀 잘 해야겠다 싶은데 두통에는 또 편두통도 있어요. 이 편두통은 왜 오는 걸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질병을 분류할 때 이게 두통 분류라고 하는데요. 두통을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그리고 편두통으로 구분을 해요. 이제 요즘은 편두통을 그냥 1차성으로 넣어버리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편두통을 별도로 뗐던 이유는 편두통은 일반적인 두통이랑 달리 오기 전에 어떤 사인을 줍니다. 눈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린다거나 아니면 그 귀가 윙 울다거나 아니면 잠이 오려고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편두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나타나면 고전적인 편두통 그리고 한쪽 편이 아픈 것은 일반적인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고전적인 편두통이 그 우리 몸에 있어서 호르몬계의 이상이거나 아니면 항상성의 문제로 많이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력에서 발생한다라는 아하.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고전적 의미의 편두통은 유전성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호르몬의 변화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두통은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은 것 같던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두통, 특히 편두통 환자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년에 6.5% 정도가 편두통으로 진료를 본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진료를 보는 그 부분에서 여성은 한 10에서 20%, 남성은 3에서 7% 정도 되니까 여성이 3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연령별로 보게 되면 사춘기 이전은 남자애들이 훨씬 더 많고요. 오. 사춘기부터 그다음에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여성이 이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폐경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여성의 생리 기간이 있는 동안에 편두통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생리를 하고 있는 정상적인 기간 중에 출산하고 나면 한동안은 호르몬이 변화가 크게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편두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 예,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확실히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편두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두통의 원인이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에만 있을 때는 뭔가 생활 습관을 조금은 교정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머리가 아프면 내 몸이 어딘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플 만한 그게 뭐지라고 찾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머리 아픈데 할 일이 많다고 나 진통제 먹고 막 버틸 거야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걸 첫 번째 하셔야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 그 식습관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히 그 저혈당이 되는 경우에 두통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에 의해 가지고 탄산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확실히 혈관 자체가 건강해지면서 혈액 순환이 잘 돼서 덜 아프다라고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강한 냄새가 없는 곳, 특히 산림욕 같은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그냥 크게 얘기하면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호 교수님과 함께 두통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7세 여성입니다. 한 달 전부터 두통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 중요한 시험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 때문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리고 워낙 거북목도 있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도 아직 어리고 혈압도 수동으로 정상이다. 잠을 푹 자고 쉬어야 한다. 그럼 좋아질 거다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도 두통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지금 일단 한방 치료 중인데 혹시 뇌졸중이나 심각한 질환은 아닐지 걱정이 생겨요. 경추성 두통인 것 같은데 호흡이 답답하고 울렁거림도 약하게 있거든요. 예, 일단 이분은 그 한방 치료를 받으시면서 경추성 두통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경추성 두통은 최근에 생겨난 그 질병명으로 경추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그 경추가
정상적인 모양, 그러니까 C자가 아니라 일자가 되거나 역시자가 된 그런 거. 여기 지금 사례분 같은 경우는 거북목이라고 하는 게 역시자거든요.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주 원인은 목과 어깨 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녁 때 가시면 꼭 침대에 누워가지고 목을 뒤로 제껴서 쭉 이렇게 늘려주시는 역할을 그 운동을 좀 해주시면 확실히 좋아지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거의 안 움직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육이 많이 뭉쳐 있을 건데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줬을 때는 아무래도 기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운동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이렇게 한방 치료 받으시면서 운동을 천천히 꾸준하게 늘려가시면서 경직되어 있는 그 목과 어깨 쪽의 근육이 잘 풀리면 아마 그 금방 나으실 것 같고 그리고 뇌졸중 같은 질환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시다가 요 근래 복용을 안 하시더니 어제 저녁 극심한 두통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혈압이 180까지 올라 링거를 맞아서 혈압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계셔요. 지금 병원에서는 고지혈증도 의심이 되는 상태라고 하는데 고지혈증과 두통이 연관이 있나요? 혈압은 돌아왔는데 계속 두통을 호소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일단 고지혈증의 증상 중에는 두통은 없습니다. 근데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만나게 되면 두통의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제가 초반에 한방에서는 불통즉통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요. 이런 경우가 되면 다시 그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을 위해서 혈압을 높이게 되는 그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다만 이분께서는 지금 정말 큰일 나실 뻔 하셨는데 혈압이 180 정도 올라가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다행히 뇌출혈은 발생 안 했고 이분의 증상명은 아마 고혈압성 뇌증일 겁니다. 순간적으로 고혈압이 진행되게 되면 그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뇌가 전반적으로 팽창하게 되면서 그 팽창한 부분이 천천히 내려앉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특히 링거를 맞아 가지고 회복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돌아와야 되고요.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건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혈압약만큼은 꾸준하게 잘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아마 이 정도가 정말 다행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혈압약만큼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복용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꼭 잘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그냥 약 먹다가 안 먹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러진 않거든요. 그 혈압도 경계성에 들어가야만이 되고요. 특히 예전에 비해서 혈압이 고혈압 기준이 좀 많이 타이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140도 괜찮았던 것이 수축기 120만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고혈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연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 이 자세한 것들은 아마 양방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두통도 증상이 정말 제각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두통 환자들이 호소하는 부분을 쭉 조사해 봤더니 한 37가지 정도의 증상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증상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두통에 따라서 조금씩 나타나는데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뒷목부터 쭉 타고 올라가는 두통이고 아침에는 이 머리 이마하고 관자놀이 쪽으로 이렇게 띠를 두른 듯이 아픈 그런 통증에서 콕콕 쑤시는 두통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2차성 두통이라고 해가지고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묵직한 두통에다가 콕콕 쑤시는 듯한 두통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을 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군발성 두통이라고 해가지고 알코올로 인해서 음주랑 관련돼서 나타나는 경우 이건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아픈 통증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상으로 질병을 두통의 원인을 감별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성 두통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사례처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두통이거나 아니면 아침에 심하게 아팠다가 오후가 되면 저절로 풀려가거나 아니면 5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나타나는 두통 이런 것들은 발생하면 꼭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증상별로 의심되는 질환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2차성 두통 말고는 의심되는 질환은 너무 많아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차성 두통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인데 뭐 뇌경색, 뇌출혈, 뇌일혈 그리고 뇌종양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양쪽이 같은 거랑 메스꺼움과 어지럼증도 같이 동반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팔을 못 쓰게 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하는 이런 신경학적 증상들도 동반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성 두통이고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 중에는 그 경추성 두통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척추의 어느 부분에 신경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인데 가끔 가다가 심한 경우에는 눈까지 콕콕 쑤시는 듯한 그런 통증을 가질 수 있고요. 또 3차 신경이라고 해서 앞면에서 근육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 쪽에 감각지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온 얼굴이 다 아픈 그런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은 뇌신경이나 뇌랑 관련돼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증상을 보이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뭐 특별한 증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요, 두통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불영증 통하고 불통증 통이라고 했으니까 통하지 않는 건 통하게 해주고 그리고 영양이 부족한 건 영양이 되게 해주겠죠. 그래서 네. 통하지 않는 그쪽의 통증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그 침과 뜸 그리고 부항을 많이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침도 쓰고 또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추나요법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영증 통인 경우는 침과 뜸 외에 한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약은 가벼운 가루로 된 제형부터 탕약을 드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 처음부터 탕약으로는 가지 않으니까 일단 한의사를 만나시고 진료를 보시면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나요법이 제 귀를 딱 건드렸어요. 추나요법으로는 이 두통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추나라고 하는 경우는 뼈랑 그다음에 뼈와 관련되어 있는 그 근육들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걸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의 영역에서 진료를 더 받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일단은 아까 거북목이 있었다 그러면 일자목처럼 되게 하고 일자목이었다 그러면 다시 C자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거나 아니면 경직되어 있는 부분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추나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두통에는 만성 두통도 있어요. 만성 두통이라는 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생기는 걸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만성 두통은 실질적으로 치료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치료가 잘 되지 않은 두 가지이지 시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치료 시기를 놓친 이유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진통제로 때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편두통처럼 그 약물이 반응하지 않아 가지고 오래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통증의 대부분은 그냥 본인이 진통제 이용해서 버티다가 발생한 경우여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료를 봐야 되는데 의외로 한방치료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쪽의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 만성 두통이 참 고약한 게요.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오래 복용해야 하는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일 텐데요. 진통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할까요? 진통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 증상을 그냥 예.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제어해 주면서 천천히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라라는 의미로 투여하는 것이지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통제가 치료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진통제는 그 해열 진통제하고 소염 진통제로 되는데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은 해열 진통제, 이거 이제 열이 나면서 아플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아스피린 같은 것들은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된 소염 진통제인데 이 둘 다 기전은 혈관을 좀 축소시키면서 그 아픈 부분의 혈액 순환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서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지속되게 되면 아주 심한 경우는 뇌졸중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대부분 그 위장 장애가 동반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속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반드시 진료를 보시고 네. 적절하게 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통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 등을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이런 두통은 참으면 안 된다. 이런 두통은 당장 병원이나 의원에 찾아야 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50세까지는 두통이 없었는데 50이 넘어가면서 머리가 많이 아파한다 그러면 반드시 건강검진 하시면서 MRA, 뇌혈관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두통, 그러면서 아침이 심하고 오후가 되면서 천천히 풀려가는 두통, 웬만한 진통제로는 아주 짧게 반응하는 두통,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2차성 두통으로 보시고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 50세를 기점으로 두통이 있다면 MRA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2차성으로 두통이라면 이건 진통제로 잡히지 않으니까요. 꼭 병원을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를 거듭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김경옥 교수님과 함께 두통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